가장 강력한 승부수는 저는 바로 어제 대통령이 SNS에 밝혔던 바로 이 글. 저는 아주 절절하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자, 실제로 이제 일종의 출사표인데 BBC랑 로이터 양대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이 출국하는 전후에 딱 타임을 맞춰가지고 엠바고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뉴욕을 향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상황 보고하고 함께 해달라고 SOS를 신청한 거거든요. 뉴시스. 이 대통령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3,500억 달러 요구 수용 시 금융 위기 직면. 죽어라 하는 겁니다. 예. 동맹을 우리 나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랑 동맹을 했지 미국 좋으라고 동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당장 우리가 나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했는데 동맹 유지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소위 말하면 장납을 해야 돼? 지금 이게 3,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이게? 외환보유고 8월 기준으로 4,100억인가 그 정도 되니까 네. 외환보유고의 85%예요. 이대로 그러면 지출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IMF인 거죠. 네. 통화스와프에서 우리한테 달러를 주지 않는다면은 IMF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화스와프가 있어도 문제. 이런 거금을 통화스와프에서 구하면 환율이 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거죠, 이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사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백그라운드 있죠, 역시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는데 요는 그겁니다. 이게 3,500달러 규모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없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를 맞서서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하게 맞서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다 수용했습니다. 일본은 쟤네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나라야. 그리고 외환 보유국도 제법 있기 때문에. 네, 우리 2배가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옛날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장기 침체로 가는 합의를 했잖아요. 네. 무슨 합의? 플라자 협정. 그렇지, 플라자 협정. 네. 샌프란시스코인가? 네. 어서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이번이랑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일본에 전가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협정 때문에 그런 수준의 나락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합의를 한 양상인데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동맹의 네. 맹주니까. 네. 거역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태까지 버틴 건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청명이 죽나 한식이 죽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가 경제,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받을 수 없다라고 버티는 상황이야.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돕고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모 고담 시티에서는 트럼프 만세 성적이 흔들면서 윤어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트럼프는 감동적이라고 또 그걸 또 찬사를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동맹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동맹이 의미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적행입니다. 그죠? 3,500달러 요구. 이건 사실 서둘러서 합의할 사안은 절대 아니에요. 버티는 게 장땡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음. 결국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정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얼마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함께 손잡아 주느냐. 그게 저는 유일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네. 관세 부과되면은 기업들이 수출할 때 가격이 크게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기업의 매출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네. 그럼 이 투자라는 것도 결국 기업에서 또 주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은 수가 빠르죠. 음. 현대차가 보통 기업입니까? 그들도 계산이 엄청 빨라요. 네. 우리가 관세를 부과받아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네. 거액을 투자하는 것 사이에 당연히 저울질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해서라도 절박하게라도 미국 시장을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면은 대통령 쪽으로 당연히 이야기가 갔겠죠. 뭔가.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네. 기대이자 동시에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 경고죠. 동맹인데 어떻게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강제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결론 도출해 보자. 라고 사실 마지노선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그래도 견고한 편이다. 네. 60% 전후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지지도가 60%면 좀 훌륭하다.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동조하고 있어요. 지난번 조지아가 저는 대단히 좀 주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지아의 그 어떤 치욕스러운 경험이 기업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됐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고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나는 버티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업들의 해가 되는 기업들의 불이익이 되는 계약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그렇죠. 이름으로 예. 그거는 명백한 사실은 그 배임이 되는 것이죠. 네. 그죠? 그리고 조지아주의 그 LG 뭐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나 여기서 있었던 일을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추방 조치가 된 게 아니고 공장이 어느 정도 다 지어지고 기술 이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초동 조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자식이 우리 국내 근로자들 다 쫓아난 다음에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거는 좀 네.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하도 기가 차니까. 우리 네. 노동자들, 우리 엔지니어들 없이 그걸 가동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라서. 근데 그걸 오판을 했다는 거지, 이제 트럼프가. 날로 먹으려고 했다가 내쫓고 보니까, 한참 덜 됐네? 네. 우리끼리 할 수가 없네? 그렇지. 예.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디테일한 기사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이제 납득이 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뉴욕을 향하는 마음이 어떨까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들 이 대통령 북핵 임시 조치로 동결도 괜찮아. 북미 합의 시 수용. 이게 상당히 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브릿지로서의 역할, 우리 한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미국을 상대로. 예. 동맹국 한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 당장 그 달러 몇 푼 때문에 우리를 버리면 안 돼, 이 바보들아. 라고 하는 것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거야, 뉴욕에서. 그래서 저는 이 담대한 뉴욕 구상이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고 있거든요. 얼마나 담대하냐면, 이것도 담대한 거예요. 당장, 북핵과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비핵화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 네. 그래서 북한이랑 톤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동결이라는 말보다 스탑 중단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핵 제조 중단, 그 다음에 군축,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요거는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국내 상황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 못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동결 수준으로도 괜찮다. 그러니 북미 니네끼리 합의만 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줄게 라면서 사실상 북미 간에 어떤 합의를 하든지 우리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열린 입장을 표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 오늘
어젠가 북한에서 나 트럼프랑 친하고 그리고 동결 군축을 전제로 한다면 비핵화 말고 만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화답을 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도 다 한편으로 가져가면서 담대한 뉴욕 구상의 좀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엠바고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국가 정상급 회담이 3개국이랑 잡혀 있어요. 근데 이 3개국 공통점이 뭐냐? 예. 반 트럼프 전선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음. 유럽 국가들인데 셋 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애먹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하필이면 어. 핵심 국가들이야. 음. 그래서 이 국가들이랑 내가 정상회담을 할 거야라고 지금 엠바고 상태지만 오픈이 됐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알겠지. 아, 한국을 저렇게 계속 놔둬서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 한국이 저쪽에서 이렇게 반트럼프 연대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아가서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가 팔레스틴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제 추론인데 이번 뉴욕 가가지고 팔레스틴과 관련해서 한국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를 압박하는 요소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승부수는 저는 바로 어제 대통령이 SNS에 밝혔던 바로 이 글이에요. 저는 아주 절절하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요거. 네. 이거였어요.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렇게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옛날 우리 똥별들 85년부터 전력 위상이 남북 간에 이제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 30년에 그 우위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군대 없으면은 방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육사 출신 똥별들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노무현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승부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서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임기 내 전시 작전권 회복을 말했었는데 어제 대통령 이 디클러레이션 선언에서는 이렇게 좀 더 한층 강화된 워딩을 밝혔어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신속히라고 하는 저는 표현의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임기 내라고 하는 제한을 뒀거든요. 그런데 신속히라고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의 톤과 정말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맹국 국민한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 사건이 조지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동맹국 국민한테 우리 나라 망하는데 3,500을 달러로 쏘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오랜 신뢰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자주국방 태세를 우리가 갖추면은 동맹이고 남아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지역 안정성을 위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길 원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김정은도 남한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오케이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해서 괜찮단 말이야. 무게추야 무게추. 네. 그런데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다라고 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3,500억 계속 요구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언명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BBC나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